제다이와 시스 캐릭터들을 둘러싼 다양한 재미있는 이야기들을 소개해드리는 새로운 시리즈의 첫 캐릭터로 제다이 마스터 야라엘 푸프의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두 번째 영상 주인공으로는 제다이가 아닌 시스 군주 다스 플레이거스의 스승인 다스 테네브루스를 골라봤습니다. 다스 테네브루스는 등장한 작품이 얼마 없는 캐릭터이지만 그 서사상의 임팩트가 커서 유명세가 있는 인물입니다. 지금은 비공식 세계관인 레전드 세계관에서는 스타워즈 인사이더 잡지에 실린 단편 스토리 테네브루스 웨이에 처음 등장했으며 이후에는 소설 다스 플레이거스에 본격적으로 등장합니다. 캐논 세계관에서도 레퍼런스 북으로 등장을 했는데 라이즈 오브 스카이워커 설정집에서는 시스 이터널의 시스 트루퍼 부대 중에 제26 테네브루스 사단이 존재한다는 설정이 등장하면서 존재감을 조금씩 드러내고 있습니다. 다스 테네브루스의 시스 이름인 테네브루스는 실제로 어둡다는 의미를 지닌 영단어입니다. 다스 시디어스가 쉬브 펠퍼틴이었던 것처럼 이름부터 어둑어둑한 다스 테네브루스에게도 시스 이름이 아닌 실제 이름이 있었으니 바로 루게스 놈이었습니다. 테네브루스의 또 다른 아이덴티티인 루게스 놈은 천재 우주선 디자이너로 그는 아주 권력이 막강한 정치가나 사업가들 한정으로 우주선들을 디자인해주곤 했습니다. 그의 설계 공법은 오로지 은하계 최고의 권력자들에게만 공개된다고 알려졌죠. 우주선 디자이너라는 위치 때문에 루게스 놈은 당대 최고의 우주선 기업가들인 산테 집안과 사이에나 집안 사이에서 복잡한 관계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당시 루게스 놈은 산테 집안과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려 했지만 루게스 놈의 우주선 설계도를 산테 집안이 빼돌리는 일이 일어났고 이에 분노한 루게스 놈은 개인적인 복수를 함과 동시에 자신의 또 다른 우호 세력인 사이에나 가문의 호감을 얻기 위해 자신의 제자인 다스 플레이거스를 보내 산테 가문의 케레드 산테를 암살했습니다. 루게스 놈, 다시 말해 다스 테네브루스가 디자인한 우주선 중 가장 유명한 기체는 다스몰이 타고 다녔던 시스 침투기 시미터입니다. 시미터에는 최첨단 무장체계뿐 아니라 가장 큰 특징인 스텔스 장비가 설비되어 있어 시스 군주들이 정체를 숨기고 원하는 곳으로 침투하기에 딱 좋은 기체였습니다. 다스 테네브루스가 디자인한 시미터호는 이후 그의 제자인 다스 플레이거스 그리고 그의 제자인 다스 시디어스 즉 펠퍼틴에게 넘어갔고 나부 사태를 전후로 펠퍼틴이 다스몰에게 시미터를 넘겨주었습니다. 클론 전쟁 종전 후 펠퍼틴은 시미터를 은하제국 비밀 창고에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신원불명의 트윌렉 시스 군주의 제자인 테네브루스는 둘의 규율을 무시한 것으로 유명한 시스 군주입니다. 본래 베인계 시스의 창시자이자 자신의 먼 스승인 다스 베인의 의지에 따라 시스는 한 시대에 스승과 제자 둘만이 존재해야 하는데 테네브루스는 겉으로는 다스 플레이거스를 정식 제자로 삼은 척하면서 뒤로는 다스 베나미스라는 이름의 또 다른 제자를 양성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둘의 규율을 낡아빠진 것으로 취급하고 자신만의 규율을 창시하려 했죠. 하지만 그 계획을 달성하기도 전에 테네브루스는 자신의 제자에 의해서 목숨을 잃습니다. 테네브루스의 사후 그가 둘의 규율을 어겼다는 사실을 베나미스와의 조우를 통해 알게 된 플레이거스는 그를 결투에서 패배시키고 자신의 제자로 삼는가 했지만 미디클로리언을 연구하고 싶었던 플레이거스는 베나미스에게 독극물을 주입해 그를 코마 상태에 빠뜨렸고 온몸이 마비된 베나미스는 맘 편히 죽지도 살지도 못한 채 끝없이 죽었다가 소생되기를 반복하며 잔혹한 생체 실험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가 마침내 사망한 때는 플레이거스의 수하로 들어간 지 25년이 지난 BBY 42년이었습니다. 여느 시스 사제지간이 사이가 좋았나 싶겠습니다마는 테네브루스와 플레이거스의 관계는 특히나 좋지 않았습니다. 테네브루스는 어찌나 플레이거스를 무시했는지 자신의 제자의 몸에 기생해 영생을 이루고자 계획이 완성되지도 않았는데 제자의 이름을 감염된이라는 의미의 플레이거스라고 짓기까지 했습니다. 그는 직접적으로 플레이거스가 얼마나 무능한지를 말할 정도였기 때문에 플레이거스 본인도 자신의 스승이 자신을 무시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플레이거스의 존재 자체도 어떻게 보면 테네브루스가 만든 것이나 다름이 없었습니다. 테네브루스는 자신의 제자를 찾아 나서던 당시 버무나 금융조합의 중간 간부인 카 다마스크라는 자가 상당한 수준의 미디클로리언 수치를 갖고 있었음을 알게 되었고 그에게 똑같이 미디클로리언 수치가 높은 아내를 소개시킴으로써 두 사람의 아이가 강력한 포스 능력을 가지고 태어나게끔 손을 썼습니다. 이렇게 탄생하게 된 것이 해고 다마스크 즉 다스 플레이거스였죠. 테네브루스는 해고의 어머니를 통해 그의 능력들을 상세히 기록하게 시켰고 그가 5살이 되던 해에 시스 훈련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테네브루스는 강력한 포스 사용자임과 함께 뛰어난 광선검 검객이기도 했습니다. 플레이거스는 광선검을 아주 잘 다루진 못했지만 그의 또 다른 제자인 다스 베나미스는 광선검을 잘 다루었죠. 또한 테네브루스는 붉은색 포스 라이트닝을 내뿜었으며 텔레키네시스와 포스 스피드도 사용하곤 했습니다. 하지만 테네브루스가 가진 능력 중에서 가장 강력한 힘은 바로 미래인지 능력이었습니다. 테네브루스는 수년 후의 미래도 내다볼 수 있었고 심지어는 자신의 죽음까지도 예견할 수 있었는데 훗날 자신의 제자의 몸에 기생하는 순간 플레이거스에게서 미래 예지 능력을 빼앗아가 버리면서 플레이거스는 미래를 뚜렷하게 보지 못하게 됩니다. 또한 테네브루스는 생명공학과 우주선 디자인 등 공학 분야에서 뛰어난 두각을 보였으며 반대로 과학을 맹신한 나머지 시스 주술과 같은 것들은 별로 신경 쓰지도 활용하지도 않았습니다. 다스 테네브루스의 종족은 칸티나 밴드로 유명한 비스 종족으로 그들은 코가 없어 피부로 호흡하고 청각에 예민하며 수면을 취하지 않아도 살 수 있다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뛰어난 두뇌 덕분에 은하계 곳곳에서 과학자나 수학자 혹은 예술가 등으로 활동하는 비스인들은 인간 종족과 비슷한 수준으로 장수하는 종족으로 알려져 있는데 테네브루스 본인의 경우에는 100살이 넘은 인물이었습니다. 비스 종족에서는 포스 감흥자들이 자주 나오며 보통은 평화를 사랑하는 비스인들 특성상 제다의 기사단으로 들어가지만 테네브루스처럼 예외도 있었습니다. 비스인들의 가장 큰 특징은 자연 번식이 불가능하다는 것이었습니다. 비스인들은 진화 과정에서 생식기가 퇴화하였고 두뇌에서도 성욕을 느끼지 않기 때문에 종족 개체의 유지를 위해서 100% 인공 수정으로 아이를 낳는데요. 컴퓨터가 한 쌍의 커플을 짝지어주면 양 부모에게서 필요한 유전자를 추출해 아이를 인공적으로 만들어내는 식으로 새 생명이 탄생합니다. 이렇게 생명을 인공적으로 만들어낼 수 있다는 개념은 테네브루스에게 큰 영감을 가져다 주었죠. 바로 생명을 가져다주는 포스 그리고 미디클로리언마저도 인공적으로 조작하고 창조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궁금증이었습니다. 이러한 비스인 특유의 사고 그리고 플레이거스의 탄생을 통해 반쯤은 가능성을 본 강대한 포스 능력자의 인공적인 탄생은 테네브루스로 하여금 포스도 결국에는 개개인을 강화하는 도구에 불과하다고 여기게 만들었습니다. 사용 가능하고 개량 가능하고 제작 가능한 도구 말이죠. 그리고 그는 이 포스라는 도구를 영원불멸의 삶을 사는 데 쓰고 싶어 했습니다. 테네브루스는 플레이거스로 하여금 영생에 집착하게 만들었고 그에게 기생하고 있다가 플레이거스가 미디클로리언 실험으로 제다의 예언상에 선택받은 자를 창조해내면 그 몸뚱이에 빙의할 계획이었습니다. 또한 테네브루스는 포스의 어두운 면의 힘뿐 아니라 비스인의 과학으로 창조한 슈퍼컴퓨터가 시스의 위대한 계획 달성에 도움이 되리라 여겼습니다. 컴퓨터급으로 정교하게 미래를 바꿔나가다 보면 제다의 기사단에 들어가는 포스 감흥자들의 수가 점차 줄어들다가 사라질 것이라 여긴 것이었죠. 다만 테네브루스의 제자인 플레이거스는 제다의 기사단이 소멸되게 내버려두는 건 불확실하니 확실히 짓밟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테네브루스는 미디클로리언으로 한 가지 실험을 하니 바로 맥시클로리언이었습니다. 그가 자신의 스승 밑에서 수련을 받던 시절 테네브루스는 다른 여느 에너지들처럼 포스와 미디클로리언도 변형이 가능함을 알게 되고 다른 존재로 빙의 내지는 전파가 가능한 버전의 변종 미디클로리언 맥시클로리언을 만들어냅니다. 맥시클로리언은 말이 좋아서 변종 미디클로리언이지 사실상 바이러스였습니다. 본래는 제다이와 포스의 연결을 끊어뜨리기 위해 제작을 시작한 바이러스였습니다. 지만 테네브루스와 그의 스승이 시도한 이 실험은 결과적으로 실패합니다. 그 대신 테네브루스는 작중에서는 레트로바이러스라고 말하는 바이러스를 만들어냅니다. 이것이 바로 맥시클로리언인데요. 이 바이러스는 기존 수명보다 더 오랫동안 살 수 있게 만들지만 그 대신 포스와 개개인의 연결이 단절된다는 단점을 갖고 있는 변종이었고 때문에 테네브루스는 자신의 몸에 미량의 맥시클로리언만을 주입했습니다. 오만했던 테네브루스는 맥시클로리언이 제한하는 포스 능력 중 하나로 자신이 가진 가장 큰 장점, 미래 예지를 고릅니다. 자신의 계획이 너무나도 철저했기 때문에 미래를 볼 필요가 없었다는 이유였죠. 테네브루스는 자신의 죽음을 예지하고 있었고 그 예지 그대로 죽습니다. BBY 67년 테네브루스는 플레이거스와 함께 발데믹 행성에서 코르토시스 광석 채굴 과정을 관리하고 있었는데 채굴 현장에서 일어난 폭발 사고에서 몸을 피하던 중 이때다 싶어 테네브루스 위로 동굴을 무너뜨린 플레이거스의 공격에 숨을 거둡니다. 테네브루스는 암석에 몸을 관통당해 죽어가는 와중에 동굴이 무너지면서 탈출할 우주선도 깔리고 자신과 함께 매장당한 플레이거스를 향해 멍청한 놈이라고 꾸짖습니다. 시스에게 제자가 스승을 죽이는 것까지야 자연스럽긴 한데 나는 죽어도
네가 살아야지 시스의 대가 보존되지 않겠냐며 말이죠. 플레이거스는 끝까지 자신을 무시하는 스승의 말을 흘려듣는 채로 죽어가는 그의 몸에서 미디클로리언이 어떻게 변화해가는지를 천천히 관찰합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답답해하던 테네브루스는 서서히 자신의 계획을 실현합니다. 자신의 몸에 들어있는 맥시클로리언의 힘을 통해 제자의 몸에 기생하기로 한 것이었죠. 야심찬 계획의 첫 단계로 죽어가는 육신을 포기한 테네브루스는 플레이거스의 눈과 입 그리고 등에 난 상처를 통해 플레이거스의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는 감염된 이라는 뜻에 자신이 플레이거스에게 붙여준 이름을 떠올리며 그를 비웃죠. 미래예지 능력이 없었던 테네브루스는 그의 생각보다 강력했던 플레이거스의 미래예지 능력을 훔쳐서 미래를 봅니다. 하지만 충격적이게도 테네브루스가 본 미래는 자신의 예상과는 달랐습니다. 선택받은 자의 탄생을 이루어내야만 했던 플레이거스는 그 탄생을 보기도 전에 자신의 제자의 손에 비명 행사했던 것이었죠. 원래 계획대로라면 영생에 집착하는 플레이거스는 미디클로리언을 이용해 선택받은 자를 만들어내야만 했고, 테네브루스는 그 선택받은 자가 아직 나약할 시기, 즉 갓 태어난 시점에 예언상의 구원자인 선택받은 자에게 빙의를 할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도구로 쓰일 플레이거스가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죽는다는 사실을 테네브루스는 너무 뒤늦게 깨달아버린 것이었습니다. 충격적인 사실에 플레이거스의 몸에서 빠져나온 테네브루스는 다른 방법을 생각해보지만 한평생 오직 하나의 방법만을 쫓았던 그에게 다른 방법은 없었습니다. 자신이 틀렸다는 사실을 맥시클로리언의 영향으로 아주 오랜 세월 동안 겪기 싫었던 그는 어서 빨리 맥시클로리언의 효과가 끝나고 자신이 소멸되길 바랐죠. 테네브루스는 포스를 이용하거나 플레이거스에게 자신의 존재를 알리는 등의 방법으로 연명해볼까도 생각했지만 정신을 차려보니 주변에서 플레이거스가 이미 사라진 후였습니다. 곁에 있는 것이라곤 알 수 없는 세월이 흘러 미라화가 된 자신의 시신뿐이었죠. 공포에 사로잡힌 테네브루스는 맥시클로리언이라는 바이러스가 변이를 일으켰을 가능성을 떠올립니다. 자신의 미래예지 능력이 사라진 것이 아니라 그의 내면에서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었던 것이었죠. 테네브루스는 자신이 죽음을 경험하는 그 순간부터 자신의 시신이 미라화가 되는 그 순간까지를 수천 번, 수만 번, 수억 번 반복해서 경험하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그가 이뤄낸 영생, 끝없는 죽음의 공포가 만든 영생이었습니다. 그가 비명을 지르고 싶어하던 그 순간, 테네브루스의 기억은 다시 자신이 죽는 그 순간으로 돌아오죠. 과학기술력과 스스로를 너무나도 맹신한 나머지 살지도 죽지도 못하는 초라한 꼴이 된 다스 테네브루스의 이야기였습니다. 다음번 제다이와 시스 이야기에서는 아마도 제다이 마스터 플로쿤의 이야기를 해보지 않을까 합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채널 구독과 후원, 영상 좋아요는 제게 큰 힘이 됩니다.